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는 90% 이상이 자신의 자살 생각을 미리 드러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이번 10월 한 달 동안 극단적 선택을 한 유명인이 2명이나 있었죠. 한 명은 학폭 피해자인 고 표혜림 씨고요. 다른 한 명은 유명 유튜버 김용호 씨입니다. 2명 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자살을 예고했죠. 그런 후에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자살 직전에 보이는 경고 신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주제가 무겁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살면서 담당했던 환자가 자살하는 경우를 종종 겪습니다. 저도 의사생활 20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담당했던 환자분 5손가락 넘게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 위험성이 있어서 강제 입원을 시킨 환자분 중에 병동에서 자살을 한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고요. 외래 환자분들 중에서는 자살 후에 가족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병동 입원 환자분이 목을 매서 자살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직전에 발견해서 살린 경우 있었고요. 동맥을 끊은 환자분도 발견해서 살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자살한 가족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외래에서 자주 만납니다. 이처럼 정신과 의사라는 직업은 자살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업군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는 90% 이상이 자신의 자살 생각을 미리 드러냅니다. 10명 중에 9명이 예고를 했다는 거죠. 심리부검은 신체부검처럼 사망 후에 심리 상태를 파헤치는 거예요. 유가족 중에 80%가 그게 자살 징후였구나 일이 나중에 깨닫는다고 합니다. 분명한 건 많은 자살 시도자들이 자살 단서를 흘리고 다닌다는 겁니다. 미리 알아차렸으면 예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살의 경고 신호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동적 단서입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수면 패턴의 변화입니다. 잠을 잘 못 자거나 악몽을 자주 보고합니다. 수면과 함께 식욕 변화도 보고합니다. 밥을 못 먹거나 반대로 폭식하기도 하죠. 수면과 식욕은 인간의 기본 욕구죠. 이것이 흐트러지는 거죠. 우울증 환자분 또한 수면과 식욕이 깨지거든요. 이처럼 심한 우울증이 자살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게 됩니다. 즉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회적 고립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아 지저분하게 하고 다닙니다. 신체적 청결뿐만 아니고 집안 정리정돈도 하지 않아 집도 지저분합니다. 2022년도에 나온 베스트셀러 책이죠.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이 있어요. 저자는 김한 작가님이시고요. 죽은 자의 집을 청소하는 특수청소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십니다. 고독사를 한 사람들 중에 집이 충격적으로 지저분한 경우가 있는 것을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변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은행 잔고를 정리한다던가 아끼는 물건을 주변 지인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언어적 단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살을 할 것이라는 직접적 언급을 하는 경우죠. 고 표혜림 씨와 고 김용호 씨가 영상을 통해서 극단적 선택을 할 것임을 예고했죠. 고 임블리 씨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너무 지쳤다. 내가 사라지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이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낼 자신도 이겨내고 싶지도 않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세 번째, 상황적 단서입니다.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중요한 관계가 상실되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예전에 코인 붐이 있었을 때 젊은 20대, 30대가 자살을 해서 부모님이라던가 배우자라던가 외래 우울증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열의 9은 코인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이 자살한 경우였습니다. 고 박지선 씨 어머니는 딸을 혼자 보낼 수 없다며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법정 문제에 연루되거나 구속을 당할 위험에 있을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고 김용호 씨가 소송이 여러 개 걸려 있었고요. 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심각한 법적 문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이런 경우를 잘 살펴보면 자살의 경고 신호를 주변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고 신호가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살 직전이다. 그럴 경우 바로 112나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 임블리 씨는 당시 생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112에 신고를 했죠. 저도 병원으로 자살을 암시하는 환자분 전화를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지금 자살하려는 분이랑 통화 중이라고 하니 전화 끊지 말고 계속 잡고 있어 달라고 119에서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회선 한 개는 제가 환자분이랑 이러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다른 전화회선 한 개는 직원이 119에 신고하고 환자 정보 알려주고 어찌해야 하는지 지시받고 전달사항 알려주고 저에게 A4 용지로 써서 119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알려주고 막 그런 거예요. 다행히 119에서 아파트 문 강제로 따고 들어갔고요. 베란다에 있던 환자 투신 직전에 잡아챘습니다. 혹 이런 경우를 당하면 전화기를 붙들고 계속 질문을 던지세요. 말을 시켜야지만 정신이 전화통화로 쏠리거든요. 119나 경찰에 구출할 시간을 벌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살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보세요. 자살하려고 하시나요? 이리 묻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런 질문을 주고받는 것이 자살하려는 사람들에게 안도감과 통제감을 줍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이해받고 있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 생각의 강도와 긴장감을 낮춰줍니다. 자살에 대해 언급한다고 해서 자살 생각이 강화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혹 베르테르 효과라고 들어들 보셨죠? 유명인의 자살을 모방해서 자살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그건 유명인의 자살을 선정적으로 다룰 때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16일에 10대 청소년이 서울 강남에서 투신 자살을 하면서 본인의 SNS 라이브로 생중계한 일이 있었죠. 실제로 그 사건 이후에 청소년 자살 건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제 외래 환자분께서도 여러분이 보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실시간 생방으로 보셨다는 분도 계시고요. 너무 적나라하게 자살 과정이 다 보여졌죠. 개인 SNS 라이브였기 때문에 언론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죠. 유명인들의 자살을 기사로 낼 때 구체적 방법에 대한 언급을 안 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거죠. 세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살에 대해 부정하고 회피하는 발언입니다. 혹시 자살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부정문 형태로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질문자의 의도가 숨어 있잖아요. 자살할 만큼 큰일은 아닌 것 같은데 뭘 그런 거 갖고 죽으려드냐? 야, 사는 게 원래 다 힘든 거야, 힘내. 이런 발언들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시면 자살하려고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자살하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의 감정을 타당화해 주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오늘은 자살의 경고 신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행동적 신호가 있습니다. 수면, 식욕, 개인위생관리, 집 정리정돈이 잘 안 됩니다.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혼자 고립되어 지냅니다. 주변 신변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언어적 신호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살기 싫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상황적 신호가 있습니다. 법적이나 경제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이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자살에 한번 꽂히면 주변 상황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상황이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고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다. 내가 길러야 할 어린 자식들이 있다. 이런 객관적 상황들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오로지 자살만이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자살 생각이 한번 절박하게 나면 48시간 정도 안에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살 생각이 계속 같은 강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강도가 계속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단지 몇 분이나 몇 시간 지연을 하는 것만으로도 자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입원병동이나 자살 상담 전화의 역할이 큰 거죠. 순간에 자살 위기를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살 경고 신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살을 막기 위한 노력보다는 자살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보다는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모두 이렇게 고민의 방향을 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